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 시간에는 일목균형표 이론의 실전편, 제가 쓴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을 기초로 해서 앞으로 몇 개의 강의를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은 사실은 제가 이제 일목균형표 입문서를 최강차트 분석 기법이라고 하는 책을 내고요. 그건 이제 일목균형표 원전의 내용을 좀 축약해서 좀 개론서 정도로 간단히 소개한 것이었고요. 그것을 좀 풀어가지고 제가 실전편이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그래서 출판사하고도 계약을 하고 출판을 하기로 했는데, 이건 이제 그 일목균형표 원전 강의 받는 분들한테 나가는 자료이고요. 이거보다 훨씬 긴 내용의 책을 괴선, 시간 수중, 파동, 주간 형보, 뭐 쭉 이렇게 썼습니다. 썼는데 당시 이제 그 출판사 사정으로 그 당시 장이 2003년 4년 지나가면서 중간에 이제 좀 기분 조정이 왔을 때 시장 상황을 좀 보고 출판을 하자, 그러면서 살짝 미뤄져 가지고, 그러고는 출판이 안 됐습니다. 실전편은. 이걸 그 주식책은 좀 그렇습니다. 여기 이제 수많은 사례들이 들어가는데, 여기 나오는 거 보면 대부분 2003년 전후의 사례가 나와요. 그 뒤에 한 1년이나 있다가 이 책을 내려고 하면 이제 그냥 기존 원고 그대로 내도 되지만, 거기 들어가는 사례들 같은 것을 최신 것으로 좀 바꿔 넣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게 또 일이 많습니다. 그래서 들어 이제 과거에 일목균형표 입문서가 나오고, 그러고 난 뒤에 이제 2002년 3년 지나가면서 왜 실전편이 나온다고 했는데 안 나오느냐, 이렇게 이제 문의하는 분들이 계셨는데, 책은 다 원고를 다 만들어 놨어요. 만들어 놨습니다. 그 책을, 그 분량이 너무 많아서 또 이걸 조금 추려 가지고 이제 이 원전 강의할 때 내보내는 자료를 지금부터 이제 이걸 다 못하고요. 다 못하고, 여러분들 우선 가장 기초편에서 만나는 일목균형표, 일단 봉과 선들, 눈에 보이는 차트 있죠. 그걸 좀 이번 편에서 다룰 것이고요. 그래서 이건 뭐 실전 강의라고 되어 있는 건 원전 전문반 강의 신청하면 나가는 책자 워드 파일을 그대로 지금 올려놓고 지금 설명을 드릴 겁니다. 제가 일목균형표와의 만남에 대해서 프로스트 시가 있습니다. 가지 않는 길, 그래 가지고 유명한 수필가 피천특 선생이 옮긴 건데, 이게 저한테는 좀 와닿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이제 표지 안쪽에다가 시를 하나 소개를 했는데, 이건 제가 시간 관계상 다 읽어 드릴 수는 없고요. 숲속에 두 갈래 길이 있었고요. 그 중에서 한 길을 본인은 택해서 갑니다. 풀이 더 있고 사람이 걸어다닌 자취가 적었다. 그리고 훗날에 어디선가 이런 이야기를 할 것이다. 숲속에 두 갈래의 길이 있었고 나는 사람이 적게 간 길을 택하였다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모든 것이 달라졌다고. 제가 이제 일목균형표를 만나고 균형표를 실제 제대로 알고 쓰는 사람은 거의 당시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원전까지 깊게 공부한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대부분이 이제 수박 거달기식으로 일부 내용만 가지고 이제 쓰고 있었고요. 저는 뭐 이것으로 해서 굉장히 도움을 많이 받았고요. 그래서 이 시 구절이 저한테는 상당히 와닿아서 균형표를 처음 배우고자 하는 분들에게는 제가 이 시를 소개를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균형표 차트를 착 펴면 가장 기본은 이렇게 뜹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나가는 강의는 이 앞에 좀 했던 거 약간 중복되는 부분이 있긴 한데, 복습도 있고요. 조금 이렇게 일관되게 좀 진행이 되게 하기 위해서 이 앞부분부터 다시 할 겁니다. 그래서 균형표 차트가 일목균형표 이론의 전부는 아니에요. 근데 일목균형표 원전 제1권을 딱 펴면 이 차트가 나오니까, 그래서 아시는 대로 뭐 이 기준선이 있고 전환선이 있고요. 그 다음에 시세, 등락을 주로 이제 봉으로 그리죠. 그런데 지수 같은 건 그냥 종가선으로 그리기도 합니다. 일목산인이. 그래서 오늘의
종가를 26개 봉 뒤에 그려가지고 따라오게 한 지행스팬, 원전에는 지행스팬으로 되어 있고요. 지체하다, 뒤에서 따라오다, 트레일러처럼 그죠, 뒤에서 따라오는 거죠. 그래서 후행스팬이라고 한국에서 누가 도입하면서 이렇게 번역을 해버렸어요. 저는 이게 마음에 안 드는데 이게 너무 굳어져 가지고. 그 다음에 앞으로 오늘의 전환선 기준선 가격 절반을 26개 봉 앞에 그린 선행스팬 1, 그 다음 전환선은 이제 9일간의 고가 저가 중심이고 기준선은 26일간의 고가 저가 중심선이고요. 점을 이어가니까 이렇게 되고 전환점, 기준점, 그리고 전환선 기준선 두 개 가격의 합 나누기 해서 그 평균값을 26개 앞에 그리고요. 그 다음에 오늘로부터 52개 2기의 고가 저가 중간값을 26개 봉 앞으로 보낸, 그러면은 52, 26 하니까 약 76 1순위 시간이 됩니다. 이걸 이제 선행스핀 2라고 하고, 정배일일 때는 선행스핀 2가 아래에 있고요. 장기 이평선 역할을 하고, 선행스핀 1은 중기 이평선 역할을 합니다. 역배일에서는 선행스핀 2가 위로 가 있고, 이게 장기장, 선행스핀 1이 이 밑에 있고요. 그래서 이걸 거꾸로 되면 뭐 어문이다, 양운이다고 하는데, 이 용어는 일본에서는 안 씁니다. 한국 와서 이리 쓰는데, 편하니까, 양운 어문이라고 불러도 좋고요. 좁은 의미에서의 구름은 선행스핀 1입니다. 왜냐, 역별에서 올라갈 때 가장 먼저 만나고, 정별에서 들을 때 가장 먼저 만나니까. 그 다음에 여기 봉 있죠. 이 봉에 대해서 제가 좀 설명을 좀 드리겠는데, 봉 차트라고 하죠. 이게 이제 이 봉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방망이, 봉, 그 뜻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서양에서는 이걸 캔들, 양초 같다, 그죠? 그리고 또, 일본 쪽에서는 이 납촉 그럽니다. 이 납촉이 뭐냐면 밀랍이라고 들어보셨죠? 그러니까 우리가 녹는 파라핀 녹여가지고 이 양초를 만들잖아요, 그죠? 이게 납촉, 이것도 같은 말이다. 로소쿠 차트, 로소쿠가 바로 이제 일어로 이 납촉, 이걸 얘기합니다. 밀랍 그러잖아요, 그죠? 이게 양초 자체를, 양초는 서양에서 들어왔다가 양초고, 초를 이야기합니다. 이게 일본에서 이제 개발된 차트인데, 서양에서는 그냥 일자짜리 이런 걸 쓰거나 종가만 표시되거나, 거기도 약간 시고지 종가 비슷하게 표시하는 차트가 있긴 해도, 사실 이거 하나는 이런 봉 차트가 훨씬 보기가 편하죠. 그 다음에 여기서 제가 이제 이 봉 차트가 우리가 사케다 기법에서 봉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아마 지금부터 제가 드리는 말씀은 처음 듣는 분들이 대부분이실 거예요. 그래서 혼마 문해이사의 이 사케다 기법 여기에 대해서 약간 의문이 제기되는 부분이 있어 가지고 제가 그걸 일본에서 제가 이 관련된 자료들을 일본에서 많이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몇 가지 자료를 한번 볼게요. 사케다 오폰 북리마산이라고 하는 이 책이 있습니다. 이걸 제가 PDF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지금부터 이걸 조금 보여드릴게요, 여러분들. 자, 일단 봉 차트, 자, 지금부터 이야기하는 내용은 모르셔도 관계는 없지만은 이럴 때 한번 들어놓으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북리마산이라고, 이게 1970년대 후반 일목사님께서 일본의 도신문에 그 중간중간 시황을 연재하고 전기 기고하고 있을 때, 그때 또 한쪽에서는 매주 한 번씩인지 이 북리마산이라고 하는 이 사케다 기법, 봉차트 기법을 설명하는 이 내용이 연재가 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목사님도 이 책을 거론을 해요. 이 나름대로 이 사케다 기법에 대해서는 좀 정리가 잘 돼 있다, 이런 식으로. 근데 일목 안에서는 사케다 기법을 가져오는 게 아니라 일목사님 나름대로 이제 봉에 대해서 몇 가지 이 패턴을 이야기하는데, 결국은 그 사케다 기법이나 궁극적으로는 비슷하죠. 왜냐, 상투 바닥에서 나타나는 봉의 패턴은 비슷하거든요. 근데 여기에 보면 재밌는 표현이 있어요. 여기 보면, 자, 우선 볼게요. 일본 정권신문사, 여기서 이제 헤이세이 7년에 나온 겁니다.
시세의 신이라 불리는 혼만 문해이사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뭐 밑줄 좀 치면서 여러분 이건 천상 원본을 읽어 드릴게요. 여러분들이 뭐 같이 보셔도 되지만 여기 보면 자 시세의 신이라 불리는 혼만 문해이사 이 본명입니다. 의 명저 사케다 전법 그랬습니다. 이 사케다는 이 지역 이름입니다. 근거로 만들어진 해설 사케다 오법은 북리마산을 본지에 연재 후 일본 정권신문사에 연재했습니다. 이거 제가 일본 가가지고 이 신문사의 과거에 실린 일목산인 기사까지도 캡처해가지고 다 가져왔습니다. 독자기대부 출판했다 이렇게 하면 되어 있고요. 이건 이게 중요한 게 아니다. 이거는 참 출판사에서 쓴 글이니까 신문사에서 이건 넘어갈게요. 이 페이지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건 넘어갈게요. 이거는 머릿말이 나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쭉 이제 내려가면 이제 본문이 나옵니다. 본문 여기서 이제 몇 가지 읽을 게 있어서 제가 소개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지루해하지 마시고요. 이럴 때 한번 봐놓읍시다. 이건 지금 이 책을 다시 펴내면서 쓰는 글인데 여기 보면은 일본의 주식시장은 한국 6.25 동란으로부터의 특수경기 그럽니다. 이 소화는 25년을 더하면 됩니다. 그럼 이게 소화 26이 51년이에요. 일본 동란에 따른 특수경기 그랬죠. 그죠? 그럼 이걸 또 제가 차트를 가져와서 보여드려야죠. 그래서 제가 지금 설명할 게 조금 많습니다. 일본의 초장기 차트를 여러분 한번 보여드릴게요. 일본이 2차 대전에 완전히 망가졌잖아요. 그죠? 완전히 망가졌습니다. 완전히 망가졌는데 최근에도 종종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 한반도가 남북 간의 전쟁이 벌어지면 일본의 땡큐 그래가지고 일본의 거구 보수들이 한국에서 전쟁이 나기를 아주 그냥 고사를 지내고 있습니다. 앉았습니다. 여기 여러분 일본 이거 지수인데요. 이게 나중에 이제 니케이 둘두로로 바뀝니다만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 한번 보세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1950년 우리는 이점이 뭐죠? 6.25가 터지잖아요. 일본은 자기들은 대동아 전쟁이라 그럽니다. 대동아시아 전쟁, 대동아 전쟁 그럽니다. 탈아 입구 그러면서 아시아를 벗어나 서구로 들어간다고 하는 것이 자기들의 기치 목표였죠. 그것이 뭐 정한론 나오고 뭐 희한한 짓들을 하고 그 다음에 동남아시아에 있는 그 석유 등의 원자재를 확보하기 위해서 치고 내려간 거거든요. 근데 하여튼 그 전쟁 당시에 정권시장이 올스톱 했다가 이제 문을 열고요. 안 좋습니다. 안 좋고 내려가는데 자 보세요. 여기서부터 올라가기 시작하죠. 여기 어디까지 올라가느냐면 1960년대까지 올라옵니다. 우리나라는 이때 이제 4.19 터지고 5.16 여기는 장면 정권이고요. 여기는 뭐 이승만 장면전이고 그리고 이제 이거 5.16 군사 쿠데타 이후 이제 제3공화국 이 펼쳐지던 시기에 이제 일본입니다. 그리고 일본은 중간중간 우리나라 6.25 터지고요. 그 다음에 월남전 터지고 자꾸 이러면서 특수를 계속 노려요. 그러니까 자 이제 50년 이거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 책 하나를 가지고 공부를 하더라도 자꾸 파고들고 옆으로 번져나가면 볼 게 많아요. 지금 사케다 이야기에다 왜 이걸 보느냐면 이 책에 이제 지금 이런 경제 흐름들을 쭉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신무 경기, 이와토, 이자나기 뭐 쭉 이런 식으로 일본에 이런 경기가 있었고요. 요거는 사케다하고 상관없어요. 잠깐 제가 우리의 아픔을 이용해서 일본이 경제가 활성화되고 돌아섰다라고 하는 부분을 하나 보여드리려고 요 잠깐 가져온 것이고요. 저 사케다 오법은 시세의 무방비를 경계하는 역사적 교과서다. 원래 투기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갬블과는 다르다 그랬고요. 일본도 이 투기를 죄악시하는 풍토가 남아있다. 우리도 좀 그렇죠. 그죠? 주식시장을 도박장처럼 간주해서 버블 붕괴에 한때나마 힘썼던 일본은 대장성 쭉 장애를 가져왔다. 이런 이야기가 있고요. 자, 이것도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니까 또 넘어갈게요. 제가 이야기하려고 하는 건 사케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쭉 가다가 이제 여기서 이제 나옵니다. 사케다의 명인 혼만 문해이사, 백전백성 시시의 신이라고 불리는 혼만 문해이사는 도쿠가와 8대 장군 요시무네 겨우 9년 쭉 이래가지고 야마가타현 사카타시에서 태어났다. 그러고요.
이 사람이 살아있을 때 혼마님보다는 못하지만 적어도 번주님만큼은 되고 싶다고 노래할 정도로 일본 제1의 대지주 혼마가라 그랬습니다. 혼마가 초대당주의 오남으로 5번째 아들로 쭉 지냈다, 이런 이제 혼마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그러면서 여기서는 혼마가, 이건 여러분 지나가니까 화면을 띄워놓고 일시정지해가 여러분도 한번 읽어보셔도 됩니다. 이 책은 일본에서 가져와 가지고 제가 자체적으로 우리가 번역한 자료입니다. 예, 시중에 뭐 이 책은 나와 있지는 않고요. 일본 그림교 공부, 사케다 공부를 위해서 가져온 책의 서문에 이제 사케에 대한 이야기가 좀 나오는데, 이 다음 책을 보면 이거와는 또 전혀 좀 다른 이야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제가 요약을 해드릴게요. 혼마 문해이사가 일본의 쌀 시장에서 시세를 잘 봐가지고 엄청난 부를 이루었고, 이건 사실이에요. 그 다음에 혼마 문해이사가 자기가 썼다고 하는, 사용했다고 하는 기법을 정리해서 후대에 남기는데, 그 책, 이 앞 제가 강의할 때 일부 이렇게 내용을 조금 보여드렸는데요. 거기서는 제가 사문검증록을 주로 설명을 드렸죠. 그런데 그 내용이 혼마 문해이사 비록하고 좀 비슷합니다. 혼마 문해이사 비록도 잠깐 한번 보여드릴게요. 저 오늘 여러분 강의하면서 이게 여러 가지가 좀 가지를 치는데, 천상 기초편이니까 조금 이거 이해하세요. 그러니까 이건 이제 사문검증록은 제가 따로 강의를 했습니다. 그 강의 보시면 돼요. 쭉 가고요. 그 다음 책이 이게 이제, 예, 혼마 문해이사 얼굴이에요. 남자 보니까 잘생겼습니다. 이 시세 비록이라고 하고 산매전이라고 나와 있죠. 이것도 뒤에 언급이 되는데, 지금 요지는 뭐냐면, 우리가 지금 쓰는 완전한 봉 차트, 그리고 사케다 기법이라고 하지만 수많은 그 안에 나오는 용어들 같은 거 있죠. 예? 석별형이다, 뭐 샛별형이다, 예? 그 다음에 적산병, 흑산병, 이런 건 여기도 일부 나오긴 해요. 삼산이다. 그 외에 이제 흑운형이다, 뭐 사시꼬미형이다, 뭐다, 수많은 기법들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다른 한쪽에서는 혼마가 그것까지는 만들지 않았다는 이야기예요. 혼마 문해이사가 전해준 건 보면 주로 계절의 변화와 일본은 조금 추상적일 수 있는 시세의 상투와 바닥에서 나타나는 현상들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이야기들을 주로 해요. 쌀장사는 시작이 중요하다 등등. 그러니까 제가 이 이야기를 왜 꺼냈느냐고 하면 정확히 알자는 겁니다. 예, 이걸 알고 모르고에 뭐 별 그렇게 큰 차이는 없지만은 어디 갔어요 지금? 어다가 사라졌다. 큰 차이는 없지만, 예, 잠깐만요, 이 그림 사라졌어. 진짜로 이제 혼마가 지금 우리가 이야기되는 그런 수많은 차트까지 다 썼느냐? 예? 그건 아닌 것 같다. 여러분 이게 다시 저 볼게요. 왜 그림이 사라져 버렸죠? 여기 있네요. 여기 있네요. 이거 설명하다 말았죠. 그러니까 다시요. 이 책 풍림화산 이 책에서는 사케다가 그렇게 큰 역할을 한 것으로 적고 있고요. 자세히 쓰고 있습니다. 사케다 기법이라고 할 때 사케다는 쌀의 집산지였습니다. 쌀의 집산지였습니다. 뭐 그런 것이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여러분 제가 이거 다 안 읽어드리고요. 화면만 이렇게 띄워드리니까 관심 있는 분들은 일시정지하고 내용을 읽어보세요. 이 책 내용을. 예. 그러니까 여기서는 일단 혼마 문해이사의 어떤 전설적인 뭐 실적 기록 이런 것들에 대한 쭉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야기가 나와요. 예, 그래 놓고 그 뒤에 이제 각각 이런 기법들, 이게 장학형 이렇게 되죠. 우리는 포성 그러고, 그죠? 그 다음에 뭐 해무형이라고 하는데, 근데 현대에 와서 이름 붙인 겁니다. 망치형이라든지, 예, 그 다음에 갭이 열리고 공이라고 그러죠, 그죠? 포화형이라고 했습니다. 이건 이제 임산부 배아형이라고 하죠, 그죠? 요런 것들 쭉 나옵니다. 나오는데,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또 있습니다. 정본 사카다 개선법을 한번 가볼게요. 여기서 보면 좀 희한한 이야기가 나와요. 정본 사카다 개선법이라고 하는 이 하야시 데루타로라고 하는 사람이 쓴 아주 두꺼운 책이 있어요. 물론 이것도 저희가 가지고 와가 이거 번역한 겁니다. 자체적으로 번역한 것인데, 이 사람은 그 사케다 기법에 대해서 통계학적으로 접근을 해요. 실제 여기에 보면은 어떤 봉 패턴 이런 게 있잖아요. 그죠? 그럼 그것이 실제 사용했을 때 얼마 정도의 확률로 맞는지 아닌지 이러면서 아주 현대에 와가지고 다소간은 이렇게 과학적으로 접근을 합니다. 그러면서 여기 적는 말들이 나오는 게 이런 말들이 나와요. 여러분, 제가 이걸 뭐 요약을 안 하고 실제 그대로 보여드리고 있기 때문에 조금 어지럽더라도 이해를 하십시오. 자, 여기서 한번 보시면, 이것도 제가 결론만 말씀드릴게요. 이게 사케다 봉기법이라는 것도 일본에서도 거의 한 5개 정도 유파가 있고요. 이 사람이 추정하기로는 혼모와 문의사가 지금 쓰는 봉기법 전부를 만든 건 아니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꾸 사케다 기법 그러면서 봉들 막 이야기하지만 실제 혼모 문의사가 했던 내용은 아주 일부에 불과하다는 이야기고요. 그래서 여기 일단 기왕이 나왔으니까 한번 이제 가볼게요. 이건 꼼꼼하게 제가 한번 읽어봐 드릴게요. 이번 시간은 이걸로 갑시다 하고, 이 다음 시간에 이제 본격적으로 일목실천편 들어갈게요. 지금 우리가 캔들에 대해서는 워낙 쓰고 있으니까 그 유래, 거기서 뭔가 조금 좀 다른 이야기, 이걸 잠깐 소개 드리는 것이고요. 봉 자체에 대한 기법은 다음에 기회되면 아까 보셨던 북리마산이나 이런 것들을 한번 제가 소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자꾸 지금 해야 될 게 밀립니다. 봉은 시세를 기록한 것이고, 문자나 숫자를 안 쓰고 그래프로 그렸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말하는 것은 일봉이다. 이게 왜 그러냐면요, 일단 그 쌀 시장이 있던 시기에는 지금 현대와 같은 역법, 달력을 안 썼기 때문에 월요일, 화요일 이 개념이 없어요. 그 다음 몇 주 개념도 없고요.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따면 일봉밖에 없었지, 지금과 같은 주봉이나 월봉은 없었습니다. 당연히 분봉도 있을 리가 없고요. 일봉으로 주로 했습니다. 하루를 하고요. 그 다음에 시가, 고가, 저가, 종가, 이렇게 사케다라고 하는 것은 대화지방 야마가타 현의 사케다다. 에도 시대에 쌀 유통이 시작되고, 그 다음에 이제 사케다 보는 법 했고요. 혼마라고 하는 것은 혼마 문의사를 지칭한다. 그 다음에 혼마 문의사 유훈 또는 산매전의 저자로 유명한 전설을 가진 혼마 문의사다. 그래, 방금 이제 산매전은 제가 조금 전에 책 보여드렸죠, 그죠? 거의 저자로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알려져 있고요. 이 사케다 개선법이라고 하는 것은 사카다 사람 혼마 문의사가 창안한 것으로 일봉을 이용해서 쌀 시세의 강약의 판단, 매매 방법의 규법을 나타낸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것이 정설로 되어 있다. 그런데 여기에 의문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에 의문이 있다. 어떤 의문이냐? 우리가 이제 뭐든지 다 믿기보다는 몇 가지 나타난 현상을 보면서 이제 조금 의문을 품었던 것이죠. 뭐냐면 사케다 개선법이 혼마 문의사 관계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아무도 명확하지 않고 관계가 없을 것 같다라고 하는 것이 연구자들이 일치된 결론입니다. 여러분, 여기서부터 벌써 이제 조금 그렇죠, 그죠? 우린 지금까지 사케다 봉기법 괴선이라고 하는 게 봉기법을 이야기합니다. 혼마의 기법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사람들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전혀 관계가 없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혼마가 뭔가 이야기하는 뭐 산법 같은 거라든지 적산법, 계산법과 비슷한 그런 내용들은 본문에 나와요. 그런데 지금 상당히 많은 봉기법들이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후대에 와가지고 좀 만들어지고 이런 것 같아요. 여기 보면 사케다 개선법이라고 할 때는 거기가 발상지라는 것을 알겠는데 시세 기록법 발명되고, 또 그거하고 혼마 문의사하고 어떤 관계인지가 분명하지가 않다. 사카다항이 쌀 적출항으로 유명하지만 1672년이고요.
그 다음에 대규모 창고가 있었다. 이건 에도 시대다 그랬고요. 또 넘어가 볼게요. 제가 말씀드린 이런 방식이 흥미가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자꾸 토를 다는 이유가 이거 뭐 관심이 없는 분은 패스하시거나 빠르게 저기 돌리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사카에 있는 도지마 시장하고 사케다하고는 다릅니다. 도지마 여기는 이제 본격적으로 쌀이 유통되는 곳이고요. 그래서 그 혼마는 여기서 이제 이미 큰 역할을 했는데 이 시기는 1730년대, 여기는 1670년대고요. 한 60년 차이가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쭉 이때는 아직 거래 형태가 정비되지 않았고, 그렇기 때문에 시가, 고가, 저가, 종가라고 하는 호칭도 없고 일봉도 그릴 수 없었을 것이다. 관청허가 비롯해서 아직 완전하지 않고요. 교통도 겨우 열린 사케다 쌀 시장이 오사카보다 더 늦었을 것으로 본다. 그래서 혼마가 1717년에 태어나서 1803년에 죽었다고 하면 거래 형태가 일봉을 그릴 정도로 정비되었던 것은 아마도 거의 사후가 아닐까. 그래서 보세요. 그러니까 혼마 문해이사의 생존 중에는 일봉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없었던 것은 아닐까 하는 의문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혼마 문해이사가 시세의 어떤 그 근본적인 근원적인 인간의 욕망의 건강한 움직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많이 이야기하고 있는 건 맞아요. 그 자체는 부인을 안 하는데 진짜로 지금 같은 봉을 그려가면서까지 이렇게 매매를 했을까 하는 부분에서는 이 사람은 이제 의문을 표시를 하는 겁니다. 자, 우리하고는 아무 별로 중요하진 않아요. 근데 기왕에 이제 사케다 기법을 쓰니까 이런 내용을 좀 알고 가자 그겁니다. 그리고 이 사람도 이제 의문이지만 실제 뭐 사케다가 호마무네이사가 그렇게 했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여기 보면 혼마 문해이사에 대해서도 이 사람은 살짝 의문을 표시해요. 심지어 저는 이런 제가 편하게 할게요. 미야모토 무사시라고 하는 일본의 아주 유명한 검객이 있죠. 오륜스를 쓰고 대인이라고, 그 큰 대자가 그 일본에서 나온 그 유명한 소설이 있습니다. 그것도 뭐 제가 책을 가지고 있습니다만은, 그러니까 미야모토 무사시도 그렇게 엄청난 무술의 달인은 아니었던 것 같다고 해요. 왜냐하면 이 사람 생전에 그 전쟁이 있어가지고 참전했다는 기록도 있는데 거기서 엄청난 공을 세웠다거나 그런 기록이 전혀 없대요. 그 나름대로 좀 이제 본인이 열심히 연구해서 잘 싸우고 이런 건 있긴 한 모양인데, 이것을 다룬 그 뒤에 소설이 있거든요. 이게 이제 굉장히 대단한 사람으로 만들어버린 거죠. 삼국지, 연희 삼국지가 정사 삼국지가 아니라 그것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소설이 나오잖아요. 그죠? 이제 그 소설 내용이 픽션이 가미가 되면 그 장비나 간우가 이런 사람들이 이제 실존했던 사람이고, 그죠? 예. 하지만 그 전투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면은 좀 과장이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소설이니까.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여기서도 약간 이 사람이 그런 의미를 표시해요. 근데 이 자체도 우리로서는 확인할 길이 없습니다. 그냥 이런 건 재미삼아 보는 겁니다. 아무리 사세가 기울었다 해도 번지보다 재력이 있던 혼마의 양재로 온 사람이 봉건시대에 시세에 손을 대니까 가능했을까? 막 이런 건 중요한 거 아닌가? 넘어갈게요. 예, 나중에 읽어보세요. 혼자서. 그 다음에 사케다 인명력에 의하면 호마 문해이사에게는 본종망나금이라고 하는 책이 있다고 하나, 이 책이 시세에 관계가 있는 것이지 아닐까 모른다. 제목만으로는 어떤 내용인지 모른다. 그 다음에 전설상에 있어서 혼마 문해이사 유훈을 읽어봐도 계절적 변동을 중시하고 현물과 작물에 대한 상세한 기술은 많으나 정기적인 그 자체에 대한 추구는 매우 적다. 자, 그럼 읽어 볼게요. 참 저도 여러분 이걸 뭐하러 강의를 하고 있죠. 한번 띄워볼게요. 이럴 때 한번 보시라고, 이럴 때 한번 보시라고 제가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혼마 문해이사가 썼던 글들을 한번 볼게요. 여기 보면 이제 쌀은 자 매매는 쌀 장사는 시작이 중요하다. 첫 거래가 중요하다 그랬고요. 그 다음에 월초강세 월말낚시에 그 다음에 큰 소동이 벌어지면 불 속에 떠지는 인기가 거꾸로 가라. 그러니까 급락대. 그리고 시장이 열광적으로 야단 법석이 벌어지고 이러면 마음을 바꿔가지고 팔아 그럽니다. 인기에 반하는.
이럴 때는 마치 불 속에 뛰어든다는 심정으로.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이걸 2020년 8월 17일 예, 광복절 지나고 지금 녹화를 영상을 만들고 있는데요. 예, 우리 정시가 예, 2020년 3월 19일 바닥까지 폭락을 한 다음에 예, 지금 뭐 100일 이상 상승을 해가지고 엄청난 지금 유동성장이 펼쳐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 물론 더 갈 수 있고요. 그러한데 이제 이 사람은 그러니까 약간 추상적이잖아요. 정확히 어디서 팔라가 아니라 너무 이렇게 가면 이제 오히려 나와라는 그런 정도. 겨울보다는 1, 2월 뭐 이런 계절 이야기 나오죠. 그래서 정월까지 천정이었으면 7, 8월에 천정이면 흉작인 때는 흉작이라고 하는 말은 이제 저 쌀값이 당연히 많이 올라 있겠죠, 그죠? 그런 이야기. 보세요. 겨울 천정, 뭐, 보세요. 자꾸 이런 게 나오죠. 여기 4개다 본기법 몇 개 나옵니까? 예? 이게, 맨 뒤에 가면은, 예, 89장까지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 이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어디 갔어요?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지금. 또 이런. 예. 이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하지를 호모문에서 유운을 보면 계절적 변동을 중시하고 이런 뭐 작물, 현물 이런 이야기는 많은데 이걸 뭐 매일매일 어떤 본기법 쓰듯이 이런 건 얼마 안 돼요. 얼마 안 됩니다, 실제로. 그 다음에 본종 망나금이라고 하는 책이 있다고 하는데 이 책은 지금 없고요, 없어졌고 이 책에 그런 어떤 시세가 있을지 정망가지를 모르겠다는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이제 혼마의 제자라고 하는 사람 이소카 이 사람이 산매점의 저자라고 하는 전설도 있다랍니다. 그러니까 조금 전에 보신 게 혼마문에서 산매전이거든요. 조금 전에 보신 책이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제자. 그 다음에 산매전과 혼마문의성 유흥과는 아무래도 다른 것 같지만 양쪽 모두 추상적인 기술이 많고 특히 산매전에는 VM 같은 영문자를 모막한 가격 변동까지 있어서 후세 위작이 아닐까 혹은 가필 추가로 그죠? 아닐까 이런 이야기도 있고요. 그 다음에 쿠조카 이소카 제자로 문의사 제자라고 하는 예, 이시카와 젠베는 석전홍 실험록을 쓰고 메이지 20년 1887년에 죽었는데 그때 나이가 63세다. 문의사가 죽고 나서 22년 경과 후에 이 사람은 태어났기 때문에 쿠조카 이소카도 문의사보다 이 사람 뭐 제자라고 하는데 쿠조카 이소카는 문의사보다도 더 나이가 많다고 하니 이 뭔가 연결이 좀 안 된다 이런 말이 있고요. 이상과 같이 혼마 문의사의 저사라고 알려진 것은 본종 망나금에 있으나 이 책에 대한 것은 지금 아무것도 없고요. 유훈이라고 하는 원본의 존재는 의심스럽고 후세 저작 혹은 추기 가필 의혹이 있다. 산매전도 마찬가지다. 그 다음에 혼마 문의사가 심지어 시세에 몸담지 않았던 것은 아닐까 하는 의구심도 하는데 이건 모르겠어요. 예. 다른 책들은 전부 혼마가 쌀시장에서 엄청나게 돈을 벌었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이제 일본 사람, 이 책을 쓴 사람의 시각이니까 사실 어찌 보면 너무 좀 부정적으로 보는 것 같긴 한데 애초에 이 사람은 뭐 팩트 체크하면서 의문에서 출발을 하는 거죠. 예, 무조건 까기 위한 것이 아니라 왜냐 실제로 전해지는 내용이 별로 없다 보니까 유후는 책이 없어요. 제가 정권회사 1989년에 처음 들어와 가지고 우리가 막 기초들이 별로 없다 보니까 정권회사 갑자기 팽창하면서 은행이나 뭐 다른 대기업이나 이런 곳에서 경력직들이 많이 경자들이 많이 들어왔거든요. 그래 가지고 그 당시만 해도 뭐 정권사가 돈이 많으니까 각 지점에 전국 지점에서 한 명씩 선발해 가지고 매주 금요일 날 비행기 타고 저 같은 경우 마산에서 서울까지 와 가지고요. 기술적 분석에 대한 강의를 받고 갔습니다. 그때 이제 강의를 하시던 분은 연세가 한 7순이 넘으신 또 이 관련 책의 저자이신데 이분이 주로 일본에서 가져온 자료들을 가지고 설명하시면서 그때 이야기는 혼마 문의사가 죽기 전에 자기의 비겁을 어디에다가 남겼느냐 일본 절에다가 이렇게 남겼다고 하더라고요. 워낙 일본이
전란이 많이 발생돼 가지고 예, 이걸 우리가 이제 집에 두거나 이게 보관하기가 좀 힘들잖아요. 그 우리 저기 사만 시대에 보면은 소도라고 들어보셨죠? 예, 제사 지내고 하는 장소. 여기는 좀 신성불가침 비슷해 가지고 그죠? 이 장소는 전쟁이 나도 함부로 그 해를 끼치지 않는 장소죠. 그래서 호마 문의사 유훈도 거기에다 맡겼다고 하는 이야기를 그분이 하시더라고요. 근데 여기도 보면 윤이라고 하는 책은 없나 봐요. 전해지질 않고 삼매전이 나오는데 그 삼매전이 아까 보신 그거거든요. 이 삼매전이거든요. 근데 이것조차도 그 밑에 제자가 쓴 것 같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잖아요. 지금 진짜 혼마가 썼을까? 에? 혼자가 썼을까? 그렇고요. 그래 이 사람은 결론적으로 사케다 개선, 지금 우리가 쓰는 사케다 개선하고 혼마 문의사하고는 관계가 없다가, 그렇다고 해서 이제 사케다 개선 자체가 가치가 감소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혼마 문의사의 개선법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래도 잘못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라고 이렇게 이 사람은 결론을 내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굵게 봐도 한 5개 정도 유파가 있다고 해요. 그 유파가 있다고 하는 이야기는 그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어떤 기본적인 내용을 바탕으로 그 뒤에 후세의 사람들이 시장을 보면서 그죠? 예, 계속 분석을 하고 시장을 읽다가 보니까 거기서 이제 더해져 가지고 어떤 봉, 예, 이런 것들이 나온 거죠. 예, 그래서 이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했던 부분은 우리가 이제 균형표 공부를 하면서 차트에 이 봉이 뜹니다, 그죠? 그래서 이 봉의 읽기는 일목 방식으로도 읽으면서 그냥 사케다라고 할게요. 우리가 막 입에 익어버렸으니까 사케다 기법상의 그러한 시시 읽기를 동시에 해주면 물론 좋습니다. 예, 좋습니다. 예, 그렇게 하되 일본 내에서도 정말 저게 이제 사케다가 아니죠. 사케다는 사람 이름 아니죠. 지역 이름이죠. 그냥 기법 통칭이 사케다 기법인데 혼마 문의사가 이런 걸 전부 다 만들어 가지고 이게 일일이 패턴별로 이름을 붙였을까? 그건 아니다는 거예요. 예, 여기까지만 일단 하고요. 제가 이 강의가 이것만 해도 벌써 좀 길어지니까 한번 자르고 가겠습니다. 예, 여기까지입니다.